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저의 독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21년 혹시 목표 중에 책 읽기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저는 작년에 70권 읽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12월 말일까지 점검해 본 결과 64권을 읽었더라고요. 6권이 부족해서 결국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부지런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70권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니 도대체 100권 넘게 읽는 분들은 어떻게 읽는 걸까 너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70권 읽기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좀 구입도 해놨고 또 이북으로도 다운로드 받아놔서요. 오늘 그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올해 꽂혀 있는 거는 바로 언어에 관련된 책입니다. 우선 5권을 쭈르륵 소개해 드리면요. 어른의 맞춤법, 언어는 마음을 담는다, 어른의 어휘력, 언어 폭력,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이렇게 5권이에요. 확실히 제가 이 언어에 꽂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헷갈리는 맞춤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100개를 추려서 담아놨다고 해요. 이거는 한번 훑어보기도 하지만 옆에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책인데요. 저도 유튜브 자막 하면서도 또 블로그 글 쓰면서도 맞춤법은 계속 찾아보면서 쓰게 되거든요. 이 책은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언어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책을 고르던 중에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구입해봤어요. 이 책의 저자 박지영 작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유쾌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좀 유명하죠.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얇고 작습니다. 책값도 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얼마나 또 묵직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기대하면서 구입한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후기 보니까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예요. 어휘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지 않으면 참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여기 재밌는 거는 각 장마다 국어 사전의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다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선 정의했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보고 싶어서 구매한 책이고요. 정말 제가 불편한 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말들이 과연 언어 폭력일까 하는 흥미가 생겨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됐고요. 제가 아직까지 이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번역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언어 폭력의 기준과 또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은 북튜버 한 분이 추천한 책이라서 바로 검색을 해보고 구입을 했는데요. 이 책은 슬기로운 낱말 공부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상황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2개씩 단어들을 좀 비교해 놨더라고요. 이걸 보면 좀 헷갈리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언어에 관련된 책들을 좀 구입해 봤고요. 역시나 저는 대화법 책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 기술이 담겨져 있는 상처 주지 않는 대화라는 책, 마셜 로젠버그가 직접 쓴 책이라서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은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
라는 책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두 책은 제가 작년에 구입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구입해놓고 아직까지 읽지 못한 책이라서요. 이 책들부터 좀 읽어보려고요. 저는 시간 관리하는 거 관심 워낙 많은데 시간 전쟁이라는 책과 또 예의, 태도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구입을 했었어요. 이 두 책을 1월에 읽어보려고요. 너무 기대되고요. 빨리 읽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에는 이북을 좀 살펴볼게요. 저는 예스24 북클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취미인 것 같아요. 제가 휴대폰으로 계속 검색하면서 오늘 뭐가 나왔지? 매일매일 새로운 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책이 나오면 마음에 드는 책들은 바로바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은 책이 벌써 200권이 넘었습니다. 언제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그때 관심이 가는 것들을 무조건 담기를 해놨어요. 저도 분야를 나눠서 저장을 한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역시 자기계발 분야가 가장 많았어요. 절반 정도가 자기계발 관련된 책이었고요. 자기계발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일단 가장 많은 건 대화법과 관련된 책들이 많고요. 습관 만드는 거 작년에도 좀 다뤘었는데 습관에 관련된 책, 뭔가 멘탈에 관련된 책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계발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인문 파트 같은 경우는 심리학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심리학 책들은 정말 읽을수록 재밌고요. 나에게 대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또 에세이와 시 파트 보니까 몇 권 있더라고요. 에세이도 저는 공부하듯이 보는 편이라서요.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 보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경영 파트가 있는데요. 다양한 트렌드 관련된 책들을 좀 모아놨고요. 외국어 관련된 파트도 몇 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아놓고 구입한 책들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제가 70권을 읽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70권을 읽으려면 한 달에 6권을 읽어야 70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여러분께 상반기 6월까지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업로드 했었거든요. 이 북리뷰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꼼꼼하게 읽게 되고 매주 책을 읽었었는데요. 막상 딱 6월이 지나고 북리뷰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현저히 줄더라고요. 역시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 목표를 이루려면 나와의 약속이든 여러분과의 약속이든 뭔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6권 읽기를 꼭 성공하기 위해서 아예 책을 6권씩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올해는 제가 독서하면서 꼭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3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저는 완독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책을 다 읽지 않으면 그거는 읽은 책으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찝찝하고 보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완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 완독에 목숨 걸지 말자, 이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보자 입니다. 이북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고요. 옆에 두고 계속 펼쳐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북은 정말 잠깐 있을 때 계속 열어보고 한두 장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리뷰를 하지만 모든 책들을 리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읽은 책들을 인스타나 블로그에 한 장이라도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 공유도 하고 또 저의 기록으로도 남으니까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는 3가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책 읽기 계획 세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책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얼른 보고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2021년 우리 책 읽기 목표 모두 다 달성하기를 서로 응원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